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의정부시가 지하철 8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민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8호선 연장을 정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밀락국민체육센터에 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8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산 밀락지구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8호선의 빠른 개통입니다.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 동부권은 밀락과 고산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됐지만 철도 교통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에 비해 경기 북부의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출퇴근 시간 교통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정부시는 8호선 연장이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뛰며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반영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는 의정부시의 모든 행정의 역량을 집중을 시키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염원이 정부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최근 김포FC에서 발생한 58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나 집행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적극 행사해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장은 21일 시의회 입장문을 내고 최근 시민단체 논평과 시민들의 우려대로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재 경찰 수사와 김포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의회는 정치적 공방보다 수사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나 집행부의 조치가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남는다면 즉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 방지 대책 수립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낡은 주거지 상당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영석입니다. 네,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려는데 지금의 소음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사업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는 조치가 필요한 건데요. 의원님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장 개선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네,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애초에 이제 사업 구역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 방식으로 인해 구역에 포함되지 못해서 소외된 노후주택이나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세우려고 해도 옆 건물이나
인접 세대와 확보해야 되는 이객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또 이객거리를 지키자고 하면 부지 안에서 방음벽을 세울 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억지로 이것을 세우려고 하면 저층 세대나 또 조망, 채광, 환기 이런 것에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 여건에 맞는 소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주택 공급도 살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주거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부천시 고강동 등 김포공항 소음 영향권에 있는 지역처럼 이 정비 필요성과 규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번 법안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이 재산권 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강동 같은 경우 대표적인 지역인데, 특히 이 고강동 지역은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옆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중 삼중 이제 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인데, 그런데 이제 정작 이게 이제 집이 오래돼서 노후주택이 많아지니까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사업을 더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음 피해로 인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부지가 좁아서 그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었던 것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실제로 지역 여건에 맞는 소음 저감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자 입장에서는 이제 낡은 집을 새로 지으면서 또 소음 문제까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재산권 측면에서도 그동안 소음 문제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자초됐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일 겁니다. 다만 정비 쪽에 집중하다 보면 반대로 소음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기준이 다소 약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할까요? 네,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구체적인 소음 기준이나 측정 방법 같은 것은 이제 세부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현장과 동떨어진 그런 법을 개정하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음 기준도를 낮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계부처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지자체가 이것을 허가할 때도 실제로 지자체 조례나 행정 절차와 잘 맞물려 가지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단순히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음 기준치를 낮추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고, 그리고 그 개발된 어떤 기술 지원이나 또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게 발달된 기술을 결합시켜서 소음도는 유지하되 실제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런 것이 이 제도 안에서 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첨갑 지역구 서영석 의원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소음 규제 완화 특례법 발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섭니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8곳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은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등 3곳의 위원장을 가져갔습니다. 임만균 의장은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출발선에 서게 됐다며 제12대 서울시의원 118명 모두가 한마음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은평지역 서울시의원인 이병도 의원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병도 운영위원장은 3선 출신 의원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운영, 보건복지, 기획경제위원회 등에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사무처와 서울시장 비서실, 정무부 실장을 소관하는 서울시의회 핵심 상임위원회로 시정 전반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 검토하고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운영 방향으로 AI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혁신, 의정활동 홍보체계 전면 개편,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3분의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유능하고 열정을 가득한 우리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역할들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가련동 259-7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은평구는 오는 23일 가련동 이화연립 1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기존 도로망은 그대로 두고 노후 주거지만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 가련동 이화연립 1원에는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과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해 146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 중 20세대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관내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가운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이주와 철거, 착공 등의 본격적인 시공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대 양천구의회가 개원 이후 첫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별로 열린 이번 보고에서 구의회는 각 부서로부터 주요 현안과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양천구는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기습폭우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동네 수방거점을 추가로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설치된 수방거점은 신정 4동의 SH 매입 지하주택을 개조한 곳으로 양수기와 임시 물막이판 등 핵심 수방자재를 보관하고 긴급 출동을 전담합니다. 양천구는 이번 수방거점 확충으로 국회대로를 기준 삼아 남북 권역별로 수방 대응 체계를 나눠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택 하수 역류나 배수 불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층 더 신속하고 촘촘한 현장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양천구는 주민들이 직접 자재를 활용해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수방자재 공유도 함께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올해 12월 14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조사 방식은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등 두 가지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실시되며 이 기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공무원이나 통장이 직접 방문해 조사합니다. 인천 이음 캐시백 중단에 이어 타 시도민이 인천섬을 방문할 때 지원하는 배싹 지원도 중단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타 시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인천섬을 방문해 1박하면 여객선 운임의 70%, 연간 3회에 한해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편성된 예산 22억 원은 모두 소진됐으며 추가로 지원하려면 13억 6,2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는 인천 시민에게 연안 여객선 편도 요금을 1,500원만 받는 인천 아이바다 패스 정책을 지난해 도입한 이후 여객선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타 시도민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인천 시민과 섬주민, 출향민 연고자, 군 장병 면회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은 2차 추경을 편성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24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부천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최근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하는 한편 다음 달 4일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신속 추진 지원 시책 등 주민 관심이 높은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특별정비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구역별 간담회를 이어갑니다. 인천시 계양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양구는 22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골목 상권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가 계양구의회 의결을 거쳐 8월 초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상업지역의 경우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상업지역이 아닌 경우 2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경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골목 상권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학예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교통 수요 변화를 반영해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의 수속력을 높이고 이용객이 감소하는 교통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시는 고속버스 2대 2회, 시외버스 세대 3회, 연안여객 2척 7회씩 각각 증편 증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지역별 이용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천 지하철은 평시 운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관광지의 교통질서 유지와 불법 주정차 관리를 강화하고 수송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수단별 운행 상황과 주요 관광지 교통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인천경찰청과 군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유소 등 교통 관련 시설과 산업단지, 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130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데요. 토양 산도를 비롯해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류를 비롯해 벤젠과 톨루엔 등 유기용제와 석유계총 탄화수소 등 총 23개 항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관할 군구에 통보해 정화 책임자가 토양 정밀 조사와 정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